차가운 대리석 복도를 울리는 구두 소리는 강지우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존재는 이 거대한 저택의 무거운 공기 속에 희미하게 녹아들어 있었다. 최고급 원목 가구와 수억 원을 호가하는 예술품들 사이에서 지우는 마치 잘못 놓인 낡은 가구처럼 이질적이었다. 그녀는 이 집의 안주인이었지만 이름뿐인 유령과도 같았다. 저택의 사용인들조차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그녀 앞을 스쳐 지나갔다. 이 집의 주인이자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기업으로 불리는 MJ 이노베이션의 총수 민준혁은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는 결혼 서류에 서명한 순간부터 아내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남겨두지 않았다. 그의 세계는 속도, 성공, 그리고 거침없는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세계에서 강지우라는 이름은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무의미한 기호에 불과했다. 지우는 2층 구석에 위치한 작은 서재에서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로 복잡한 재무제표가 떠있는 태블릿을 응시했다. 그녀의 머리는 아무렇게나 질끈 묶여 있었고 낡고 색이 바랜 회색 스웨터는 그녀의 본래 모습을 감추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민 회장의 못생긴 아내라고 수군거렸지만 그것은 그녀가 지난 3년간 공들여 설계한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녀의 지성과 날카로움은 그 초라한 외피 속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그녀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데이터는 MJ 이노베이션의 공식 재무제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민준혁이 교묘하게 숨겨둔 비자금 흐름도이자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해외로 빼돌린 자금의 흔적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칼을 갈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민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스피커폰으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고 그 상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톱 여배우 오수진이었다. 자기야, 파티 드레스는 골랐어? 당연히 자기가 제일 빛나야지. 이번 10주년 파티의 진짜 주인공은 자기니까. 그의 목소리는 지우에게 말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다정하고 부드러웠다. 그들의 분류는 재계와 연예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민준혁은 그것을 숨길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이 아름다운 여배우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트로피처럼 여겼다. 강지우라는 본처의 존재는 그 과시욕을 더욱 자극하는 장치에 불과했다. 통화를 마친 준혁이 서재로 들어섰다. 그는 태블릿을 보고 있는 지우를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아직도 그러고 있었어? 당신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재주는 정말 알아줘야겠군. 이 집 공기까지 우울하게 만드는 재주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뚝뚝 묻어났다.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그녀의 초라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지우는 천천히 태블릿에서 시선을 들었다. 그녀는 안경을 고쳤으며 무표정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사치이자 약점이었다. 그녀는 이 차가운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법을 이미 오래전에 터득했다. 무슨 일이시죠, 민준혁 씨? 그녀는 그를 여보라고 부르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그 호칭은 그들의 관계만큼이나 공허했다. 준혁은 그녀의 냉담한 반응에 더욱 기분이 상한 듯했다. 그는 지우가 최소한 자신 앞에서 비굴하거나 혹은 질투라도 보여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저렇게 무감각한 돌덩이 같았다.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인지는 알고 있나?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고급스러운 초대장 하나를 꺼내 그녀의 책상 위로 경멸스럽게 던졌다. 초대장은 순백의 종이에 금박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MJ Innovations 10th Anniversary Gala. 지우는 그 초대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 파티는 민준혁에게 있어 그의 왕국을 과시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였다. 그리고 그는 지금
그 행사에 그녀를 끌어들여 또 한 번의 모욕을 주려 하고 있었다. 그녀가 모를 리 없었다. 명색이 내 아내인데 구색은 맞춰야 하지 않겠어? 그는 비웃음을 참지 못하는 듯 입가를 비틀었다. 혹시라도 당신이 잊었을까봐 직접 가져왔지. 아니, 당신 같은 여자가 이런 행사에 관심이나 있겠어? 집구석에 밝혀서 곰팡이나 피우는 게 당신 적성이잖아.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자존심을 난도질하려 했다. 하지만 지우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초대장을 집어들어 천천히 열어볼 뿐이었다. 오해하지는 마. 준혁이 차갑게 덧붙였다. 당신이 주인공이 될 거라는 기대는 버려. 그럴 일도 없겠지만 당신은 그냥 내가 법적으로 유부남이라는 걸 증명하는 액세서리일 뿐이야.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지우의 책상을 짚었다. 그의 얼굴이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파티에는 오수진 씨도 올 거야. 그녀가 우리 회사의 새 얼굴이거든. 그러니 당신, 그날은 제발 구석에 조용히 처박혀 있어. 내 손님들, 특히 수진 씨 심기 건드리지 말고 당신 그 거지 같은 꼴로 돌아다니면서 내 체면 깎아 먹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군. 그는 지우가 어떤 대답을 할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말을 전달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아, 그리고 제발 그 안경이랑 촌스러운 옷 좀 어떻게 해봐. 파티에 어울리는 걸로. 아니, 그냥 오지 않는 게 도와주는 건가? 그는 스스로의 농담에 만족한 듯 픽 웃었다. 그는 지우가 이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울거나 분노하기를 기대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두꺼운 렌즈 너머에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어두운 호수 같아서 준혁은 그 안에서 자신의 추악한 모습만을 발견할 뿐이었다. 걱정 마세요. 당신 체면 깎아먹을 일 없을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강철 같은 의지를 준혁은 알아채지 못했다. 그래,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겠지. 언제나처럼 준혁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뒤돌아섰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강지우라는 여자를, 자신의 법적 아내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 숨겨진 불꽃을 본 적이 없었다. 그 불꽃이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화염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준혁이 나가고 무거운 문이 닫히자 서재에는 다시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지우는 한동안 그가 던지고 간 초대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천천히 금박으로 새겨진 MJ 로고를 쓸었다. 10주년. 그녀의 아버지가 민준혁의 아버지 민 회장의 계략에 넘어가 모든 것을 잃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였다. 그녀가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자처한 이유였다. 복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민씨 일가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주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못생긴 아내라는 가면을 썼다. 3년 전 그녀는 민준혁의 눈에 들기 위해 일부러 접근했다. 그가 좋아할 만한 순종적이고 멍청하며 볼품없는 여자로 완벽하게 변신했다. 민준혁은 배경도 없고 야망도 없어 보이는 그녀가 자신을 통제하는데 가장 적합한 아내감이라 판단했다. 그는 그녀의 순진한 얼굴 뒤에 숨겨진 복수의 칼날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거미줄에 걸린 파리에 불과했다. 지우는 태블릿을 다시 켰다. 복잡했던 재무제표가 사라지고 철저하게 암호화된 보안 폴더가 나타났다. 그녀가 지문과 홍채 인식을 동시에 사용하자 폴더가 열렸다. 그 안에는 헬레네이라는 코드네임으로 관리되는 수백 개의 비밀 프로젝트 파일이 가득했다. 이것이 그녀의 본 모습이자
그녀가 지난 10년간 쌓아 올린 그녀만의 왕국이었다. 그녀는 프로젝트 데이라는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민준혁과 MJ 이노베이션의 모든 비리, 횡령, 탈세, 심지어 정관계 로비에 대한 증거 자료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10주년 기념 파티는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계획한 날이었다. 민준혁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판 셈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파티라. 좋죠. 민준혁 씨. 당신의 가장 화려한 날을 가장 끔찍한 악몽으로 만들어줄 테니. 그녀는 헬레나 계정으로 비밀리에 운영하는 아틀리에의 수석 디자이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준비해둔 드레스, 예정대로 진행시켜요.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됐으니까.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 너머의 어둠을 꿰뚫고 있었다. 민준혁은 그녀에게 구석에 있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강지우는 구석에 숨는 그림자가 아니라 무대 전체를 집어삼킬 폭풍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그녀에게 못생긴 아내라는 굴욕적인 역할을 강요했지만 그녀는 그 가면 뒤에서 헬레나라는 이름의 천재적인 설계자이자 전략가로 성장했다. 그녀가 숨기고 있었던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가 아니었다. 그것은 민준혁의 오만한 제국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지성이었다. 지우는 초대장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구색을 맞추라고 했죠. 그녀는 얕은 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아주 완벽한 구색을 갖춰줄게요. 당신이 평생 잊지 못할 만큼. 그녀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10년간 준비한 복수의 서막이 드디어 오르려 하고 있었다.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민준혁의 성공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인파로 가득 찼다. MJ 이노베이션 창립 10주년 기념 갈라. 정재계의 거물들, 언론사 카메라, 그리고 화려한 셀러브리티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공간을 메웠다. 공기 중에는 샴페인 거품과 값비싼 향수, 그리고 권력에 대한 야망이 뒤섞여 맴돌았다. 모든 조명은 단 한 사람, 민준혁을 향해 있었다. 그는 무대의 왕이었다. 완벽한 턱시도를 차려입은 그는 여유로운 미소로 좌중을 압도하며 건배를 제의했다. 그의 옆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오수진이 안주인 행세를 하며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녀는 교태로운 웃음을 흘리며 준혁의 귓가에 속삭였고 준혁은 만족스러운 듯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그들은 완벽한 권력 커플의 모습을 연출하며 강지우라는 존재의 무가치함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듯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침내 준혁이 마이크를 잡고 연단에 섰다. 팡파르가 울리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지난 10년, MJ 이노베이션은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았고 정체된 것들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성공은 안주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의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넘쳤다. 그는 정체된 것들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순간적으로 집 구석에 처박혀 있을 아내를 떠올렸다. 물론 그녀는 이곳에 오지 않을 것이다. 감히 이 화려한 무대에 자신의 못생긴 아내가 발을 들일 용기가 있을 리 없었다. 설령 온다 해도 저 구석 어딘가에서 쥐 죽은 듯 숨어 있다 사라질 터였다. 그는 오수진을 향해 윙크를 보냈다. 진정한 혁신은 아름다운 비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쿵. 묵직한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볼룸의 거대한 중앙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모든 소리가 일순간 멈췄다. 연설을 하던 준혁의 목소리도
음악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조명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입구, 그 한가운데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단순한 레드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타오르는 불꽃의 심장을 그대로 직조한 듯 강렬하고도 깊은 진홍색이었다. 드레스는 그녀의 몸을 따라 물 흐르듯 감쌌고 완벽한 굴곡을 과감하게 드러냈다. 가느다란 어깨끈이 아슬아슬하게 그녀의 피부를 붙들고 있었고 등은 대담하게 파여 있었다. 그 어떤 보석도 없었지만 드레스 자체만으로도 세상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듯했다.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두꺼운 뿔테 안경은 어디에도 없었다. 날카롭게 빛나는 지적인 눈매, 오똑한 콧날, 그리고 같은 붉은색으로 도발적으로 칠해진 입술. 아무렇게나 묶었던 머리카락은 칠흑 같은 검은 물결이 되어 한쪽 어깨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끔찍하게도 익숙한 얼굴이었다. 연단 위에서 민준혁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마이크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뇌는 눈앞의 광경을 인식하는 것을 거부했다. 저 여자, 저 오만하고도 고혹적인 자태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여자. 저 여자가 강지우라고? 불가능했다. 그의 아내 강지우는 생기 없는 눈동자를 한 촌스러운 스웨터를 걸친 못생긴 여자였다. 그림자처럼 존재감 없는 여자였다. 하지만 볼륨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대신해 확인시켜 주었다. 저 사람, 누구야? 누군가 속삭였다. 잠깐, 설마, 민 회장 부인 아냐? 미쳤군. 저 여자가 강지우라고? 동일인물 맞아? 오수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질투와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자신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저 붉은 드레스 앞에서 한순간에 가짜처럼 느껴지는 굴욕을 맛보았다.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강지우의 등장을 경악하며 지켜보던 사람들 중 몇몇의 눈이 경이로움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기술업계의 라이벌 CEO와 세계적인 패션 평론가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 드레스, 말도 안 돼. 패션 평론가가 중얼거렸다. 저건 헬레나의 시그니처 커팅이야. 하지만 헬레나는 단 한 번도 이브닝 드레스를 디자인한 적이 없어. 그의 말을 들은 라이벌 CEO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드레스의 원단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드레스는 조명을 받을 때마다 붉은색 안에서 미세하게 빛나는 은하수처럼 반짝였다. 원단, 저 원단은 루미텍스잖아. 헬레나가 특허만 출원하고 공개하지 않았던 바로 그 꿈의 신소재야. 저걸 어떻게, 헬레나, 그 이름이 전염병처럼 볼륨 안으로 퍼져나갔다. 지난 몇 년간 IT, 디자인, 심지어 바이오 공학까지 전 분야에 걸쳐 세상을 뒤흔든 천재 발명가이자 디자이너. 얼굴도 성별도 국적도 알려지지 않은 채 오직 헬레나라는 이름으로만 활동하며 수조원의 가치를 창출해낸 인물. 전 세계 모든 기업이 그녀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럼 저 여자가 헬레나라는 거야? 아니면 헬레나의 드레스를 입은 거야? 헬레나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작품을 주지 않아. 웅성거림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민준혁을 덮쳤다.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연단 위에 그를 향하지 않았다. 그들의 경의와 감탄, 그리고 의심이 가득 찬 시선은 모두 입구에 선 붉은 드레스의 여인, 강지우에게 꽂혀 있었다. 지우는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 서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터지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여왕의 대관식에 오르듯 천천히 볼륨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고 카펫 위를 우아하게 두드렸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는 웨이터에게서 샴페인 잔을 하나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군중을 가르며
무대 쪽으로 걸어왔다. 그녀는 민준혁이나 오수진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이곳이 원래 자신의 무대였다는 듯 당당하고 여유로웠다. 마침내 그녀가 연단 앞에 멈춰섰다. 얼음처럼 굳어버린 민준혁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다. 샴페인 잔을 든 그녀의 손가락이 유난히 희고 길었다. 그녀의 입술이 열리고 그 붉은 입술 사이로 차갑고도 분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는 볼륨 전체에 울릴 만큼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하게 밝혔다. 연설 계속하시죠. 민준혁 씨. 당신의 아름다운 비전에 대해서. 민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지난 3년간 무시하고 경멸했던 못생긴 아내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오만한 제국 전체를 삼켜버릴 거대한 심연을 보았다. 충격. 그것은 단순한 충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세계가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듯한 본능적인 공포였다. 강지우의 마지막 말은 연회장 전체에 울리는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당신의 아름다운 비전에 대해서. 그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는 민준혁의 거창한 연설을 한순간에 공허한 소음으로 만들었다. 수백 명의 하객들, 방금 전까지 그를 경배하듯 바라보던 그 눈동자들이 이제는 경악과 호기심, 그리고 혼란에 휩싸여 그와 그녀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민준혁은 연단 위에서 완전히 굳어버렸다. 땀 한 방울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저 여자는 강지우가 아니었다. 적어도 그가 아는 강지우는 아니었다. 그가 아는 강지우는 감히 자신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치지도 못하는 존재감 없는 그림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여자는 그를 마치 발 아래 있는 벌레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이 참을 수 없는 굴욕감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준혁 씨,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저 여자가 정말.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분위기를 깼지만 이미 스포트라이트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카메라는 이제 강지우를 향해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다. 강지우는 민준혁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충분한 모욕감을 선사했다. 그녀는 천천히 샴페인 잔을 입가에 가져가 한 모금 마셨다. 그 우아한 동작 하나하나가 슬로우 모션처럼 사람들의 망막에 밝혔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갈라지듯 그녀가 움직이는 길을 따라 사람들이 황급히 비켜섰다. 잠깐, 부인, 민 회장 부인. 몇몇 기자가 정신을 차리고 그녀를 쫓으려 했지만 그녀의 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방금 전 들어왔던 그 거대한 문을 향해 걸어갔다. 사람들은 그녀의 뒷모습, 붉은 드레스 위로 대담하게 드러난 완벽한 등 라인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그녀가 사라지자 연 회장은 마치 댐이 터진 듯한 소음으로 폭발했다. 세상에, 방금 저거 뭐였지? 강지우가 저렇게 아름다웠다고? 아니, 아름다운 게 문제가 아니야. 저 드레스, 헬레나의 신소재가 확실해. 특히 K 이노베이션의 윤 회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자신의 비서를 불렀다. 방금 저 여자 강지우에 대해 알아봐. 그리고 우리 신제품 개발팀 당장 비상 소집해. MJ의 코어 기술 헬레나의 특허와 다시 한번 대조해봐. 아주 샅샅이. 연단 위에 남겨진 민준혁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마이크를 쥔 손을 떨었다. 여러분, 잠시 차고 가. 파티를 계속합시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다. 파티는 끝났다. 그의 완벽했던 10주년 기념식은 그가 가장 경멸했던 아내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그날 밤 민준혁이 술에 취해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는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그는 분노와 굴욕감으로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그는 현관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고함을 질렀다. 강지우, 당장 나오지 못해. 이게 무슨 짓이야. 그의 목소리가 텅 빈 로비를 울렸다. 그는 지우가 평소처럼 구석방에 숨어 떨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 없었다. 그녀는 1층의 메인 라운지, 그가 가장 아끼는 고가의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붉은 드레스 대신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다. 안경도 헝클어진 머리도 없었다.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으로 태블릿을 보고 있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준혁이 그녀에게 달려들 듯 소리쳤다. 술 기운에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네가 감히 내 파티를 망쳐? 그 드레스는 뭐고 그 태도는 또 뭐야? 넌 대체 누구야?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지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술에 취한 준혁의 시선보다 훨씬 더 차갑고 냉정했다. 손대지 마시죠. 얼음 같은 목소리였다. 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거두었다. 그는 그녀의 기세에 압도당했다. 당신이 알던 강지우는 이제 없어요. 아니, 처음부터 없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뭐라고? 준혁은 혼란스러웠다.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3년 동안 쥐 죽은 듯이 살던 주제에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돈 때문이야? 아니면 오수진 때문이야?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를 필사적으로 찾아 헤맸다. 지우는 경멸스럽다는 듯 픽 웃었다. 돈, 오수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준혁 씨, 당신은 정말 단 한 번도 나를 제대로 본 적이 없군요. 하긴, 당신은 당신 눈앞에 있는 것들만 믿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거짓된 것인지도 모른 채. 그녀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술 냄새가 역하게 풍겼다. 당신은 내가 못생긴 아내이길 바랐죠. 그래야 당신의 우월감이 채워지니까. 당신의 화려한 여배우 애인 옆에서 내 초라함이 당신의 성공을 더욱 빛내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 날카롭게 준혁의 심장을 찔렀다. 나는 그저 당신의 연극에 맞춰 장단을 맞춰준 것뿐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그 못생긴 아내 역할을. 준혁은 뒷걸음질 쳤다. 연극? 그럼 지금까지 전부, 그래요. 전부. 지우가 그의 말을 가로챘다. 당신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동안 나는 당신의 제국 중심부에서 당신이 숨기고 있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부패했으며 무능한지. 닥쳐. 준혁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지 않았다. 네가 뭘 안다고? 네가 감히 나를 모욕해? 헬레나는 또 뭐야? 그 드레스 대체 정체가 뭐야? K 이노베이션 놈들이 왜 그 드레스에 난리를 치는 건데? 지우는 태블릿 화면을 그에게 휙 돌려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MJ 이노베이션의 주가 차트가 떠 있었다. 개장 전시간 외 거래에서 이미 폭락 조짐이 보이고 있었다. 이게 당신이 궁금해하는 것 아닌가요? 그녀가 차갑게 물었다. 당신의 성공이라는 게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주가? 준혁의 술이 확 깨는 듯했다. K 이노베이션? 설마. 윤 회장이 바보는 아니죠. 지우가 태블릿을 껐다. 그는 헬레나의 신소재 루미텍스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곧 깨닫겠죠. 당신이 이번에 야심차게 내놓은 MJ 코어 기술이 사실은 헬레나가 2년 전에 등록한 미공개 특허 기술을 교묘하게 훔쳐온 것이라는 사실을. 민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가 그걸 어떻게? 그는
RD팀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극비 사항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헬레나가 익명이고 은둔형이라 절대 모를 것이라 자신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우는 그의 절망적인 얼굴을 즐기듯 바라보았다. 당신의 못생긴 아내는 할 일이 없어서 당신 서재에 있는 모든 논문과 자료를 읽는 게 취미였거든요. 당신의 방화벽이 그렇게 허술할 줄은 몰랐네요. 준혁은 무너져 내렸다. 너, 날 속였어. 속인 건 당신이죠. 지우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자신을 속였고, 투자자들을 속였고, 세상을 속였어요. 나는 그냥 진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것뿐이에요. 안 돼, 안 돼. 준혁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당장 그 드레스가 가짜라고 헬레나와 아무 상관없다고 발표해. 넌 내 아내잖아. 지우는 그런 그를 한심하다는 듯이 내려다 보았다. 이제 와서 내가 당신 아내라는 게 기억났나 보죠? 이미 늦었어요. 민준혁 씨. 오늘 밤 파티는 시작에 불과해요. 당신이 지난 10년간 쌓아 올린 그 오만한 탑이 당신이 가장 경멸했던 내 손에 무너지는 걸 똑똑히 지켜보세요. 그녀는 그를 지나쳐 2층으로 향했다. 아, 그리고 내일 아침 경제 뉴스 꼭 챙겨보세요. 아주 흥미로울 테니까. 홀로 남겨진 준혁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았다. 분노는 사라지고 끔찍한 공포가 그의 온몸을 감쌌다. 못생긴 아내라고 무시했던 여자. 그녀는 단순한 복수를 꿈꾸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치밀한 계획을 세운 전략가였다. 그리고 그는 그 거미줄의 한가운데에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경제 뉴스의 일면은 MJ 이노베이션의 주가 폭락 사태로 도배되었다. 간밤의 10주년 갈라 파티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고 강지우가 입었던 붉은 드레스는 헬레나의 경고라는 이름으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K이노베이션을 비롯한 경쟁사들은 즉각 MJ의 코어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수십 통의 전화가 빗발쳤고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으며 투자자들의 항의는 폭주했다. 그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비서들에게 강지우의 행방을 물었지만 그녀는 저택에서 연기처럼 사라진 후였다. 그녀는 단 한 벌의 옷도 그 어떤 귀중품도 챙기지 않고 오직 몸만 빠져나갔다. 찾아내. 당장 그 여자를 찾아내. 준혁은 보안팀을 닥달했다. CCTV, 신용카드 내역, 통신기록. 샅샅이 뒤져. 그 여자가 헬레나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헬레나에게 고용된 건지 알아내. 그는 강지우가 그 정도의 지성과 대담함을 가졌으리라고는 차마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누군가의 꼭두각시이거나 혹은 돈에 팔려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강지우를 찾는 것은 불가능했다. 지난 3년간 강지우라는 이름으로 사용된 신용카드는 식료품점과 동네 서점에서 사용된 내역뿐이었고 그녀 명의의 휴대폰은 저택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다. 그녀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려 해도 민준혁과 결혼하기 전의 기록은 고아원에서 자라 평범한 대학을 졸업했다는 그가 결혼 전에 이미 확인했던 위조된 정보뿐이었다. 강지우는 완벽한 유령이었다. 한편 서울의 화려한 강남대로가 내려다 보이는 한 통유리 빌딩의 최상층. 하지만 지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비밀 펜트하우스에서 강지우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다. 검은색 실크 가운은 벗어 던져지고 그녀는 몸에 꼭 맞는 흰색 셔츠와 검은색 슬랙스 차림이었다. 칠흑 같던 긴 머리는 깔끔하게 묶어 올렸고 날카로운 눈매에는 얇은 금속테
안경이 걸려 있었다. 이곳이 바로 헬레나의 진짜 지휘소였다. 펜트하우스 내부는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다. 벽 전체가 홀로그램 스크린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수십 개의 데이터 스트림이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다. MJ 이노베이션의 주가 차트, 내부 통신망에서 빼낸 정보, 그리고 민준혁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회장님, 민준혁이 사설 탐정팀을 고용했습니다. 강지우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의 곁에는 그녀의 충성스러운 오른팔이자 천재 해커인 서유진이 서 있었다. 유진은 지우가 고아원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았던 동생 같은 존재이자 그녀의 복수 계획을 처음부터 함께한 동지였다. 예상했던 대로네요. 지우는 덤덤하게 대답했다. 우리가 3년 전에 심어둔 가짜 흔적들, 그들이 물고 늘어질 수 있도록 미끼를 좀 더 던져줘요. 민준혁이 강지우라는 허상에 매달려 시간을 낭비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K-이노베이션의 윤 회장 측에서 공식적인 접촉을 요청해 왔습니다. 헬레나의 특허 사용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윤 회장도 결국 민준혁과 다를 바 없는 장사꾼이죠. 지금은 그들이 서로 싸우도록 내버려둬요. 우리의 목표는 MJ 이노베이션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민준혁과 그의 아버지가 쌓아 올린 부패한 제국을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거죠. 그녀의 시선이 한쪽 벽면에 걸린 낡은 사진으로 향했다. 그것은 지우가 16살 때 지금과는 전혀 다른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가족 사진이었다. 자상했던 아버지, 따뜻했던 어머니. 그녀의 아버지는 촉망받는 중소기업의 대표였다. 독자적인 친환경 기술로 막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려던 참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때 민준혁의 아버지인 민 회장이 접근했다. 그는 상생과 협력이라는 달콤한 말로 공동개발을 제안했다. 아버지는 대기업의 제안에 순진하게도 모든 기술 자료와 경영 노하우를 공유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다. 민 회장은 아버지의 기술을 빼돌려 MJ 이노베이션의 핵심 기술로 둔갑시켰고 동시에 자금력으로 아버지를 압박해 결국 회사를 헐값에 강탈했다. 충격과 배신감으로 아버지는 법정 소송을 준비했지만 민 씨 일가의 막강한 법무팀과 정관계 로비 앞에 무력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었고 기술 탈취범이라는 누명까지 쓴 채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마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어린 지우는 고아원에 맡겨졌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불타는 복수심만이 남았다.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인 천재적인 두뇌를 이용해 독학으로 과학과 기술을 마스터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헬레나라는 가명을 만들었고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발명품과 디자인을 익명으로 판매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만의 군대를 키웠다. 서유진을 비롯해 민 씨 일가에게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들과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헬레나의 이름 아래 모여들었다. 그리고 3년 전 복수의 마지막 단계를 위해 그녀는 스스로 호랑이 굴로 들어갔다. 민준혁, 오만하고 여자를 트로피처럼 여기며 자신보다 똑똑한 여자를 경멸하는 남자. 그는 완벽한 표적이었다. 지우는 일부러 그의 눈에 띄도록 자신을 못생기고 멍청하며 순종적인 여자로 위장했다. 민준혁은 예상대로 쉽게 미끼를 물었고 그녀를 자신의 옆에 두는 것이 자신의 통제력을 과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들인 못생긴 아내가 자신의 제국을 내부에서부터 좀먹게 할 바이러스이자 아버지의 죄악을 심판할 집행자라는 사실을. 그녀는 지난 3년간 아내라는 가면 뒤에서
MJ 이노베이션의 모든 내부 비리 자료를 수집했다. 그녀가 헬레나로서 훔친 기술이라고 주장한 코어 기술은 사실 10년 전 민 회장이 그녀의 아버지에게서 강탈했던 바로 그 기술이었다. 민준혁이 탐정팀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유진의 목소리가 지우를 과거에서 현재로 돌려놓았다. 어젯밤 파티의 붉은 드레스, 루미텍스, 원단을 추적하라고 합니다. 헬레나의 아틀리에를 찾아내려는 속셈입니다. 지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찾게 해줘요.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는 곳은 우리가 준비해둔 유령 공방이어야 해요. 민준혁은 필사적으로 아내의 흔적과 헬레나의 정체를 쫓았지만 그가 쫓는 모든 것은 지우가 정교하게 설계해둔 함정일 뿐이었다. 그는 아내의 배신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헬레나일지도 모른다는 상상만으로도 공포에 떨었다. 자신의 무시와 경멸 속에서 얼마나 거대한 괴물이 자라나고 있었는지 그는 이제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진실을 마주했을 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후일 것이다. MJ 이노베이션은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와 같았다. 헬레나의 경고 이후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특허 침해, 소송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다.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언론은 연일 민준혁의 리더십 부재와 도덕적 해이를 물어뜯었다. 민준혁은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는 소리를 피부로 느끼며 사무실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는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며 보안팀과 탐정들을 닥달했다. 아직도 못 찾았어?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그렇게 넓어 여자 하나를 못 찾아. 그는 강지우라는 이름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켰다. 그의 분노는 애꿎은 오수진에게로 향했다. 당신은 뭐 했어? 내 옆에서 안주인 노릇하더니 고작 그 여자 하나 파악 못했어? 오수진은 그의 폭력적인 모습에 질려버렸다. 그녀는 준혁의 분노가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보며 그가 몰락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만의 퇴로를 찾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가장 위험한 법이다. 민준혁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그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비상탈출구, 바로 해외 그린 에너지 사업을 빙자한 거대한 유령 프로젝트였다. 그는 이사회의 눈을 속여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이 프로젝트로 빼돌린 뒤 모든 것을 버리고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었다. 이것은 그가 아버지에게 배운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움직임이 거대한 감시망에 포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헬레나의 지휘소, 강지우는 민준혁의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에 숨겨진 도청장치를 통해 그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다. 서유진 씨, 지금이에요. 그가 자금 이체를 승인했어요. 프로젝트 제우스 가동시키세요. 지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민준혁은 자신의 비밀 계좌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이체되는 것을 확인하며 승리의 미소를 지으려 했다. 하지만 모니터에는 스와일스템 에러라는 붉은 글씨만 깜박였다. 뭐야, 뭐가 문제야. 그가 은행 보안팀에 전화를 걸어 소리치는 순간 지우의 팀은 이미 움직였다. 그들은 자금 이체를 막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 자금을 가로채서 스위스 은행의 익명 에스크로 계좌로 보관했다. 동시에 민준혁이 지난 5년간 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모든 거래 장부와 이체 기록을 완벽하게 복제했다. 회장님, 증거 확보 완료했습니다. 서유진이 보고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에 한 남자의 사진을 띄웠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한지훈 부장검사, 일명 서울의 호랑이로 불리는 남자였다. 그는 지난 몇 년간 MJ그룹을 끈질기게 파고들었지만 민씨 일가의 교묘한 방어막과 내부 정보원 부재로 번번이 실패한 인물이었다. 이젠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줄 때죠.
지우는 방금 확보한 민준혁의 횡령 증거와 지난 10년간 수집한 모든 자료, 아버지의 기술 탈취, 원본 서류, 민 회장의 정관계 로비 장부, 그리고 MJ 이노베이션의 분식회계 자료까지 하나의 완벽한 데이터 패키지로 묶었다. 그리고는 절대 추적이 불가능한 보안 채널을 통해 한지훈 검사실로 전송했다. 파일명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새벽녘 야근을 하던 한지훈 검사는 자신의 보안 메일로 들어온 익명의 제보를 확인하고 숨이 멎는 듯했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MJ그룹의 원본 장부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다. 당장 압수수색 영장 준비해. 이번엔 민준혁 절대 못 빠져나가. 한지훈의 눈이 맹수처럼 빛났다. 하지만 지우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법의 심판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민준혁이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잃는 모습을, 그가 가장 신뢰했던 이들에게 배신당하는 모습을 원했다. 그녀는 내부의 동맹이 필요했다. 그녀는 또 다른 인물의 프로필을 띄웠다. MJ 이노베이션 RD 총괄 박상훈 이사. 박상훈 이사는 10년 전 지우의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던 수석 연구원이었다. 그는 지우의 아버지를 친형처럼 따랐지만 회사가 강탈당한 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MJ에 남아야 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죄책감 속에서 자신이 개발했던 기술이 민준혁의 손에서 더러운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지우는 익명으로 박상훈 이사에게 단 하나의 파일을 전송했다. 그것은 10년 전 지우의 아버지가 박 이사와 함께 밤을 새워가며 만들었던 기술의 오리지널 설계도 코드였다. 지우가 10살 때 장난삼아 코드 마지막에 숨겨두었던 작은 서명 JW 스마일과 함께 박상훈 이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코드를 보고는 오열했다. 그것은 자신과 돌아가신 사장님, 그리고 어린 지우 양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그날 밤 박상훈 이사는 보안이 설정된 가상 회의실로 초대를 받았다. 화면 너머에는 헬레나의 로고만 떠 있었다. 당신, 대체 누구요? 박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찾던 사람입니다, 이사님. 지우는 음성을 변조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10년 전 당신이 지키지 못했던 것을 되찾을 기회를 주러 왔습니다. 지우는 박 이사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가 알아야 할 것은 분명히 전했다. 민준혁이 아버지의 기술을 훔쳤고 곧 횡령죄로 무너질 것이며 지금 MJ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모든 연구는 거짓이라고. 민준혁은 기술을 모릅니다. 그는 오직 돈만 알죠. 하지만 이사님은 다릅니다. 이대로 사장님의 유산이 더럽혀지는 것을 지켜만 보실 겁니까? 박상훈 이사는 눈을 감았다. 그는 10년간의 굴욕과 죄책감을 떠올렸다. 그리고 어린 지우의 해맑았던 미소를 떠올렸다. 내가 뭘 하면 되겠소? 지우는 얇은 미소를 지었다. 곧 긴급 이사회가 열릴 겁니다. 민준혁은 아마 당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겠죠.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해야 할 순간이. 민준혁은 자신의 자금이체가 시스템 오류로 막힌 것에 분노하며 이 모든 책임을 떠넘길 희생양을 찾고 있었다. K 이노베이션과의 특허 소송에서 불리해진 것도 RD팀의 실수로 몰아갈 작정이었다. 그의 표적은 박상훈 이사였다. 한편 한지훈 검사의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MJ 본사를 향해 출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강지훈은 자신의 지휘소에서 이 모든 말들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정확히 그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MJ 이노베이션 30층의 긴급 이사회 회의실. 공기는 유리 파편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을 둘러싼 이사들의 얼굴은
회사의 주가 그래프처럼 바닥을 향해 있었다. 그들은 몰락 직전의 제국에서 마지막 남은 것을 지키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민준혁이 예고한 희생양이 자신이 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민준혁은 테이블 상석에서 초조하게 서성였다. 지난 며칠간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완벽했던 그의 외모는 광기와 피로로 망가져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사태가 강지우라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변수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이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더 강력한 거짓말과 확실한 희생양이라고 판단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는 지금 유례 없는 위기입니다. 그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그가 급조한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교묘하게 조작된 데이터가 떠올랐다. 하지만 이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닙니다. 내부의 배신입니다. 우리를 좀먹고 있던 바이러스가 드디어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모든 이사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테이블 끝에 조용히 앉아있던 RD 총괄, 박상훈 이사, 민준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박상훈 이사, 당신이 K-이노베이션과 내통한 스파이였어. 당신이 코어 기술의 핵심 데이터를 넘겼고 5천억 원 규모의 그린 에너지 프로젝트 펀드에 의도적으로 시스템 오류를 일으켜 회사를 파산 직전으로 몰고 갔어. 박상훈 이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10년간 죄책감에 시달리던 패배자의 눈이 아니었다. 헬레나의 연락을 받은 후 그는 모든 것을 각오했다. 그는 JWS 스마일이라는 잊혔던 정의의 코드를 기억해냈다. 민 회장님,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유출한 것이 아니라 닥쳐. 민준혁이 그의 말을 끊었다. 증거는 차고 넘쳐. 당신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과 그가 필사적으로 거짓 증거를 스크린에 띄우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회의실의 육중한 이중문이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는 지난번 파티처럼 우아하게 열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제적인 돌입이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강지우가 서 있었다. 붉은 드레스도 초라한 스웨터도 아니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빈틈없이 묶어 올리고 날카로운 금속태 안경을 쓴 채 완벽하게 재단된 네이비색 파워 슈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잘 벼린 수수용 메스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더 이상 아내도 여왕도 아니었다. 그녀는 집행자였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로는 브리프케이스를 든 변호인단과 굳은 표정의 남자들이 따랐다. 그리고 그들 맨 앞에 선 남자를 보고 민준혁은 숨이 멎는 듯했다. 서울의 호랑이 한지훈 부장검사였다. 여긴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야. 당신들이 여길 어떻게. 민준혁이 공포에 질려 외쳤다. 범죄 현장이 된 순간부터 이곳은 더 이상 당신의 사적인 회의실이 아닙니다. 민준혁 씨. 강지우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변호인단과 함께 당당히 걸어 들어와 테이블 측면에 섰다. 그녀의 팀은 신속하게 휴대용 프로젝터와 노트북을 설치했다. 당신의 이 저급한 연극을 끝내기 위해 제가 직접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감히. 민준혁이 그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한지훈 검사 측 수사관 2명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먼저 코어 기술 유출 건부터 바로잡죠. 지우가 자신의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민준혁의 조작된 데이터가 사라지고 10년 전 날짜가 찍힌 원본 설계도가 나타났다. 강민석 대표이사라는 서명과 함께 이 기술 당신 것이 아니었죠. 10년 전 당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 강민석 대표에게서 훔친 기술입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뭐라고? 강민석 대표? 그 기술 탈취범으로 몰려 자살한? 바로 그분입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여기 그 모든 것의 산증인이 계십니다. 박상훈 이사님, 말씀해 주시죠. 박상훈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민준혁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사실입니다. 저는 강민석 사장님의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저 기술은 사장님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민 회장 부자는 악마였습니다. 민준혁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거짓말. 전부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저 여자가 돈으로 매수한 거야. 그럼 이것도 거짓말인가요? 지우가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스크린에는 프로젝트 제우스라는 이름의 유령 회사 서류와 지난 5년간 수천억 원이 스위스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간 거래 내역이 떴다. 당신이 박 이사에게 뒤집어 씌우려던 5천억 횡령 시도. 그 시스템 오류는 당신의 더러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은 제 작품입니다. 한 이사가 뒷목을 잡고 쓰러졌다. 5천억. 회사를 살리기 위해 그들이 투자 유치를 하러 다니는 동안 총수는 그 돈을 통째로 들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준혁, 이 천하의 개자식. 이사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아니야, 증거 없어. 저건 다 조작이야. 민준혁은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그는 한지훈 검사를 노려보았다. 한 검사, 당신 이 여자 말만 믿고 이사회에 난입한 거야? 영장도 없이. 영장은 여기 있습니다. 민준혁 씨. 한지훈이 품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당신의 못생긴 아내가 아니라 익명의 제보자 헬레나가 보낸 완벽한 증거 자료 덕분이죠. 헬레나, 그 이름이 민준혁의 뇌를 망치로 내리쳤다. 그는 강지우를 바라보았다. 설마 했던 그 최악의 상상이 네가 헬레나였어? 지우는 대답 대신 차가운 미소를 보였다. 당신이 무시했던 모든 것들이 당신의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된 겁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민준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때 회의실 뒤편 구석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 사실이에요.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이사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민준혁의 뒤편에 몰래 숨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민준혁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살기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앞으로 나섰다. 이 사람이 다 인정했어요. 수진아, 민준혁이 구원을 바라는 듯 그녀를 불렀지만 오수진은 그를 외면했다. 그녀는 한지훈 검사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며칠 전에 술에 취해서 자기가 5천억 가지고 도망갈 거라고, 박상훈이라는 멍청이한테 다 뒤집어 씌울 거라고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그녀는 마지막 구명줄을 잡듯 휴대폰을 내밀었다. 휴대폰에서 민준혁의 추악한 목소리가 재생되었다. 그 늙은이는 어차피 끝났어. 그 돈이면 너랑 나랑 평생, 회사는 망하든 말든, 그것은 완벽한 확인 사살이었다. 민준혁은 오수진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경멸의 눈빛으로 뒷걸음질 쳤다. 한지훈 검사가 민준혁에게 다가갔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울렸다. 민준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뒤로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강지우, 이 개같은 년. 그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그의 비명은 처절한 패배의 소리일 뿐이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강지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도 기쁨도 없었다. 오직 10년간 기다려온 차가운 정의의 완수만이 담겨 있었다.
못생긴 아내라는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복수의 여신이 드디어 심판을 끝낸 순간이었다. 민준혁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 회의실에는 지독한 침묵과 혼돈이 공존했다. 방금 전까지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이었던 남자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과정을 목격한 이사들은 넋이 나간 듯 자리에 앉아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수사관들이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움직이는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울렸다. MJ 이노베이션이라는 거함은 선장을 잃고 침몰하기 직전이었다. 민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지난 3년간 무시하고 경멸했던 못생긴 아내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오만한 제국 전체를 삼켜버릴 거대한 심연을 보았다. 충격. 그것은 단순한 충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세계가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듯한 본능적인 공포였다. 그녀는 이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지훈 검사와 조용히 몇 마디를 나눈 뒤 수사관들이 민준혁의 서류를 챙기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모든 것을 폭로하고 이 사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제 이 방 안에 남은 유일한 질서이기도 했다. 박상훈 이사가 침묵을 깨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강지우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제야 사장님의 한을 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우 양, 아니, 회장님, 그는 호칭을 정정했다. 이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천 명의 직원들은 그의 목소리에는 10년 만의 해방감과 새로운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강지우는 천천히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혁의 아내도 복수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헬레나였다. 파산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녀가 노트북을 다시 스크린에 연결하자 복잡한 횡령 증거 자료 대신 새로운 파일이 떠올랐다. MJ Innovations Rebuy Project. 이것이 제 제안입니다. 그녀는 민준혁이 그토록 원했던 총수의 자리에 서서 그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진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민준혁은 회사의 피를 빨아먹었지만 이 회사의 근간, 즉 기술력과 인재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억눌려 있었죠. 그녀는 스크린에 새로운 기술 로드맵을 띄웠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 강민석 대표가 10년 전에 꿈꿨던 친환경 기술의 완성판이자 헬레나의 이름으로 개발된 차세대 융합 기술이었다. 민준혁이 훔쳤던 코어 기술은 사실 제 아버지가 개발했던 기술의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미래가 제 손에 있습니다. 이사들의 눈이 커졌다. 그들은 강지우를 단순한 복수심에 불타는 피해자의 딸로 보았지만 그녀는 이미 MJ의 몰락 이후까지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헬레나라는 사실이 그제야 그들에게 단순한 가십이 아닌 회사의 유일한 생명줄로 다가왔다. 민준혁 일가가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과 은닉한 비자금, 제가 동결시킨 5천억 원. 그것들을 환수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회사로 귀속시킬 겁니다. 부패한 임원진은 정리하고 RD 부서에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녀는 박상훈 이사를 바라보았다. 박 이사님처럼 진정한 기술자들이 대우받는 회사로 만들 겁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사들을 압도했다. 여러분,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민준혁과 함께 침몰하며 법정 싸움이나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저와 함께 이 회사를,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기업을 다시 세우시거나. 그녀의 제안은 위협이자 동시에 유일한 구원이었다. 그녀는 이사들의 탐욕과 생존 본능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한지훈 검사는 이 모든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임무는 민준혁을 체포하는 것이었지만 그는
헬레나라는 거대한 존재가 단순한 복수를 넘어 무너진 정의와 질서를 재건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조용히 수사팀을 이끌고 회의실을 나섰다. 법의 심판은 끝났고 이제는 재건의 시간이었다. 한지훈이 나가자 회의실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사들은 더 이상 패닉에 빠진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재빠르게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헬레나, 그녀가 가진 기술력과 자금력, 그리고 민준력의 비리를 모두 알고 있다는 정보력. 그녀는 이 회사를 이끌 유일한 대안이었다. 가장 연장자인 이사가 마른 입술을 핥으며 입을 열었다. 강지우. 아니, 헬레나님. 우리는 당신을 믿을 수 있겠소? 지우는 그를 차갑게 응시했다. 믿음이 아니라 생존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구걸하러 온 게 아닙니다. 기회를 주러 온 거죠. 그것으로 충분했다. 박상훈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긴급 동의합니다라고 외쳤다. 민준혁 회장의 즉각 해임과 강지우, 헬레나님을 MJ 이노베이션의 신임 이사회 의장 및 대표이사로 추대할 것을 긴급 발의합니다. 반대는 없었다. 아니, 감히 할 수 없었다. 만장일치였다. 그들이 살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다. 며칠 후 MJ 이노베이션의 로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도전, 혁신, 성공이라는 민준혁의 오만한 슬로건은 사라지고 사람, 기술, 그리고 정도라는 강민석 대표가 생전에 입버릇처럼 말하던 문구가 새겨졌다. 회장실의 문패가 민준혁에서 강지우로 바뀌는 순간 대한민국 재계의 역사가 새로 쓰였다. 뉴스는 못생긴 아내의 반란에서 천재 헬레나, 부패한 제국을 접수하다로 바뀌어 있었다. 민준혁의 아버지를 포함한 민씨 일가 전체가 한지훈 검사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구속 수감되었다. 오수진은 위증과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연예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다. MJ의 주가는 헬레나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바닥을 치고 기적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강지우는 민준혁이 그토록 아꼈던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회장실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 같은 안경도 억지로 묶어 올린 머리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강지우 본연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복잡한 재무제표 대신 10년 전 아버지가 그렸던 낡은 친환경 기술 설계도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유리창에 손을 댔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눈동자에 비쳤다. 10년, 아버지를 잃고 지옥 속에서 복수만을 꿈꿔온 시간이었다. 민준혁은 그녀를 못생긴 아내라며 경멸했지만 그 경멸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가 그녀를 그림자 속에 가두었기에 그녀는 그 그림자 속에서 제국을 무너뜨릴 칼을 갈 수 있었다. 붉은 드레스는 화려한 선전포고였고 파워슈트는 심판의 갑옷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고 아버지의 꿈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더 깊고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혁의 아내도 복수의 화신도 아니었다. 그녀는 수천 명의 직원을 책임져야 할 회장 강지우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민준혁이 더럽혔던 그 기술을 이제는 세상을 위해 다시 태어나게 해야 했다. 그녀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가 끝난 자의 허무함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앞둔 여왕의 강인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못생긴 아내는 죽었다. 그리고 진정한 여왕의 시대가 바로 지금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